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내용을 마치고, 두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사실 주류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만,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비욘드 스페셜 렐러티비티. 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비욘드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소위 얘기하는 더블리 스페셜 렐러티비티. 이건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쪽 계통의 논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건 아직 책으로도 나오지도 않았고 논문으로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의심이 새로운 과학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교과서랑 달랐을 때 걔네들을 쳐버리면 안 돼. 그 의심을 장려를 해줘야 돼. 정답에 급급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호킹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애를 놓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서울대 몇 명 보냈냐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간들 걔네들이 뭐 위대한 애가 되느냐, 그렇게 안 돼. 내가 나와봐서 알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에서 좀 생색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우리가 걔네들은 못 쫓아가는 이유는, 내가 만나본 이론 물리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선행학습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박사과정 정도의 내용을 다 해요. 스티븐 호킹이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박사학위 받고 루게릭병에 걸렸으니까 이미 머릿속에 공부할 건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도대체 양자역학은 언제 몇 살에 끝난 거야? 호킹은 양자 장론도 할 줄 알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다 알고 꿰차고 있고 그러는데 어마무시한 선행학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선행학습은 필요가 없는데 이론 쪽으로 가겠다는 사람한테 선행학습은 최소 2년에서 3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애를 필드 메달리스트나 노벨상 이론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기계적인 선행학습이 아니라 개념적인 선행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초등학생이 정석 문제 풀어서 뭐 할 거야?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미분의 개념은 궁금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걔네들 눈높이 맞춰서. 그런 선행학습을 얘기하는 거지. 뭐 고등학교 가면 지겹도록 풀게 될 다음을 미분하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이거 알면 뭐 할 건데.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 대학교 이상 혹은 박사들이 하는 것조차도 초등학생이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과연 이제 그렇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엉뚱한 생각을 갖다가 자꾸 그 교과서에 없다는 이유로 애들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애가 엄청나게 위축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잘 살려가지고 네 생각이 옳고 좋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장난기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모범생들이 커버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제도고, 우리나라의 모범생들은 전교 1등을 해야 되니까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너무나 존경하는데 아인슈타인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아인슈타인은 누구랑 맞짱 떴냐면은 뉴턴하고 갈릴레이랑 맞짱 뜨기 굉장히 힘든 그 천재들을 상대로 나랑 선배지만 한판 붙어보자.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그리고 니들 틀렸어, 이렇게 싸움에서 이긴 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인슈타인하고 맞짱 떠서 너 아인슈타인, 네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해? 너 틀렸어, 이렇게 하고 맞짱 떠요?
비욘드 아인슈타인 세오리가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지금 소개하는 W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최근에 등장했는데 아직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인슈타인하고 한번 맞짱을 떠봐라. 그래서 새로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봐라. 아인슈타인 세오리가 뉴턴 갈릴레이 세오리에서 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덧셈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한이 걸린 거냐면은 스피드의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피드의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덧셈이 달라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값이 없을 때에는 무한대가 돼버리죠.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면은 계속 끝까지 병진대칭성이 유지가 돼.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3도 무한대. 오케이? 그래서 클로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최대값이 존재해버리게 되면은 얘에다가 더하기 1을 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더하기 1을 한다 하더라도 얘를 증가시키고 싶어도 증가는 결국 0만큼의 증가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얘한테 어떤 노력을 증가시켜줘도 얘한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교 마이너스 1등이 될 거예요? 전교 0등이 될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올리기 쉬운 애들은 뭐야? 전교 꼴등이 진짜 올리기 쉽지. 걔는 출석만 하면은 한 10칸 제낄 수 있어. 한 10명이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백지를 냈는데도 10칸이 10등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학교 안 온 애들이 한 10명 시험 때 10명 되거나 아니면 컨닝 해가지고 시험지 뺏긴 애들이 한 6, 7명 되고 뭐 이러면 저절로 그런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소위 얘기하는 관성이 결국에 가서는 어마무시하게 뒤에 가서는 커진다. 고집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예요. 안 변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교 1등보다 한참 떨어지는 전교 700등 이러면 관성이 별로 없어요.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칸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광속이라는 최대 속도가 있다 보니까 광속에 비해서 무지무지 느린 속도는 쉽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갈릴레이 리미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러나 광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거죠. 안 변하려고 하는 고집. 그 안 변하려는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고집을 나타내는 척도가 질량이에요. 질량이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최대값에 도달하면은 고집이 거의 거대한 고집이 되죠. 어떤 고집? 무한대의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관성에 대응되는 질량이 결국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초기 질량이 존재했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친구 때문에 C가 최대가기 때문에 C 더하기 A가 C가 돼야 되는데 그냥 덧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에다 어떤 놈을 더해도 C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뭐가 돼야 된다? 아인슈타인 덧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관찰자에게 로켓을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관찰자에게 대한 불변량이라는 거죠. 인베리언트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세오리는 인베리언트를 하나를 갖고 있는 스페셜 렐러티비티. 아인슈타인의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인베리언트가 한 개인 그러한 세오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인베리언트가 한 개인 그러한 세오리인데 W 스페셜 렐러티비티 이중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최근에 등장한 이 이론은 W라는 얘기가 되니까 두 개의 인베리언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개의 인베리언트는 결국 뭐랑 관련되냐면 속도라는 세계에서의 최대값 C라는 친구가 됐다. 물론 W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인베리언트 중에 하나는 광속 C가 돼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해야 위대한, 어찌됐든 설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망가지는 이론이 된다 하더라도 접근 이론처럼 일바가 된다는 저 정도의 일바 논문을 쓴 사람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일바 논문을 쓰면 무조건 교수가 돼.
일반 논문인데. 그래서 또 하나를, 그럼 또 하나는 뭘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 하나가 바로 프랑크 사이즈라는 거죠. 속칭 얘기하는 플랑크 길이 또는 플랑크 질량 또는 플랑크 에너지, 플랑크 온도다. 플랑크 사이즈.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라고 하는 플랑크 길이는,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가 뭐라고 얘기해? 플랑크 길이는 길이의 척도의 최소 값이다. 근데 그보다 줄어들 수는 없다는, 작아진 값 생각하시죠. 그럼 뭐가 돼? 길이에서 최소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에너지가 플랑크 에너지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 에너지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의 최대값이 존재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에너지의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나 길이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플랑크 스케일을 받아들인다면 플랑크 스케일이 관찰자에 따라서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우주가 갓 태어났어. 우리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 빅뱅 상태 때의 크기가 약 플랑크 스케일 정도, 플랑크 사이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그럼 여기가 우주가 있고 여기 진공이지. 누가 우리 갓 태어난 빅뱅을 로켓을 타고 관찰을 하고 있어. 광속의 거의 6분. 그랬더니 우리 우주가 더 작아 보여요. 랭스 컨트랙션이 됐어. 얘가 만약에 광속으로 갔으면 우리 우주가 안 보여. 0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허용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저거에 의하면은 결국 최소 길이도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자가 0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주장한 사람들은, 더블리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주장한 사람은 두 개의 인베리언트로서 또 하나를 플랑크 스케일, 그러니까 플랑크 길이나 플랑크 질량, 플랑크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컨셉트. 이건 막스 플랑크의 사실 간단한 장난에서 시작한 스케일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 플랑크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주 초기랑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빅뱅 우주의 초기에 우주의 크기는 플랑크 크기, 그때의 온도는 플랑크 온도, 오케이? 그때의 에너지는 플랑크 에너지, 입자들의 에너지는 플랑크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플랑크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